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최근에 이 자본시장이 재테크의 불모지로 전락했다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펀드나 주식으로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규제의 벽에 막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자산 불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길은 있겠죠.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함께 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닥터와 함께하는 부동산 희노애락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미래 자산 관리 부동산이 답이다. S닥터와 함께하는 부동산 희노애락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상담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방송 말미까지 전화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2128-8566번입니다. 2128-8566번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SNS 계정은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24시간 궁금하실 때마다 문 두드려 주시면 되고요.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또 신속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신 팩터 인베스트먼트의 신현철 박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 아마 자산을 어떻게 불려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좀 방송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떠세요? 네,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전화도 오고 특히 여성분들이 네, 관심 많으세요? 특히 경매 쪽 그런 게 관심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경매를 배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니 우리 이 방송을 좀 본방사수 하셔라.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정답을 알려주셨네요. 저희가 오늘 경매와 관련돼서 아마 많은 부분들 관심 최근에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기초를 닦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서요. 귀 기울여 주시면 또 좋은 정보들 저희가 양질의 정보들 오늘도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경매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짝 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공부를 저희가 오늘 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선생님? 네. 그 권리 분석을 하기 이전에 네. 우리가 그동안 느닷없이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어려운 민법 물권 얘기도 했고 등기부 등본 얘기도 했고 네. 그다음 통합 등기부 작성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주임법 상임법 얘기까지 했습니다. 주임법 상임법은 워낙 독특한 권리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을 위한 기본이 좀 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권리 분석을 해서 네. 실제 그 부동산 권리들의 그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선후 관계, 네. 이를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연습도 해보고 하면은, 네. 하면서 이제 권리 분석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권리 분석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등기부 등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복습도 할 겸 등기부 등본 좀 얘기를 좀 그럴까요? 해보죠. 네, 복습을 좀 먼저 하고 출발할까요, 그러면? 네. 네, 분석이 이제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것이고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 앤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처음 소유권이 보존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다음 이전, 그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건 참 무서운 건데 그다음에 가처분,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이 갑구의 표현이 돼요. 다 갑구에 표시에. 포함이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네. 소유권을 위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것은 갑구에 이제 표현이 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을구에 나온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는 어떤 그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냐면은 네. 어떤 권리는 돈을 요구하는 권리고 어떤 권리는 돈이 아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지.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그렇죠. 근저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돈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상권 같은 경우는 돈이 아니라 당신 땅 위에 내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버티고 원하는 있다, 거죠. 거주한다. 그렇죠. 네. 등등 지역권 같은 경우는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네, 네. 꼭 돈만 요구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아니네요. 그래서 네. 우리 이런 권리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일단 저희가 탄탄히 기초학습을 해서 여기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수와 소멸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또 용어부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설명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는 네. 뭐 학계에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아마 이게 경매를 이제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이제 안에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용어. 뭐 그런 네. 용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소 권리 기준을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네. 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는 모르면 또 모른다고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건가를 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앵커님 그 부동산 거래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땅을 사거나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부동산 상황에서? 찾아가서 어떤 물건 나와 있는지 일단 보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가장 있죠. 일반적인 건데 네, 네. 사람들의 욕심은 항상 물건을 싸게 살려고 하는 최대한 싸게 살려고. 그런 네. 욕구가 있어요. 물론 부동산 사무실 가면은 뭐 급매물도 있긴 있는데 네, 네.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살 수도 있고 급매물을 또 저거 분양도 할 수 있잖아요. 분양받을 수 있죠. 맞아요. 분양은 뭐 수십 대 일씩 하는 이유가 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높고. 그렇죠. 그렇게 네. 하기도 하고 네. 또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경매를 하게 돼요. 경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경매를 자꾸 배우고 관심을 두느냐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런 권리 분석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싸게 집을 또는 최대한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가는 거죠. 가격 그러니까 때문에. 경매하는 이유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사는 명확하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복잡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네, 권리 네. 관계. 그래서 쉽지 않겠죠. 이런 복잡한 그 권리 관계를 비교적 좀 빨리 해석하기 위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물론 100점짜리 툴은 아니지만 네. 말소 기준 권리를 우선 알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권리를 조금 더 추가해서 안다면 우리가 권리 분석이 좀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란 정의는 뭐냐면 매각시 등기부에 있는 등기들의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등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다라면 위에 거는 우리가 그냥 떠 안아오는 수밖에 없어. 밑에 거는 그냥 다 없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네. 그 권리를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 필요하고요. 거군요. 말소 기준 등기 후에 설정된 등기부상의 모든 등기는 종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없어진다. 지우면 그렇습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 소멸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네. 아까 말씀드렸죠.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설정일자 가장 빠른 등기 그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걔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설정 일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쵸. 가장 중요하네요. 그것 중에 가장 빠른 거. 네. 그러면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말소 기준 권리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네, 네. 그들 중에서 가장 빠른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한번 그 내용을 보죠. 그럴까요? 어떤 것?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는 이래요. 딱 보면 총력까지네요. 벌써 돈 냄새가 나잖아. 돈 달라는 거예요, 저당권. 저당권. 근저당권도 그랬고, 네. 압류, 가압류, 세무서에서 나오는 압류, 무섭네요. 압류, 가압류 이런 것도 돈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담보 가등기도 가등기라 좀 말이 이상한데 돈 달라는 거예요. 저거 이따 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담보 알겠습니다. 가등기는 일단은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저당권? 개념이라고. 그러네. 비슷합니까? 다 돈 달라는 거구나. 경매 신청 기입 등기. 누가 경매 신청을 했어? 왜 했을까? 돈 달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전세권을 좀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꽃놀이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꽃놀이패. 네. 왜냐면 이거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 내놔라고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그냥 거기서 살 수도 있고 요 두 것이 이제 다 맞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내놔라고 했다면 또는 본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은 더 이상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공이 6개, 7개가 다 뭐냐면 돈을 달라는 겁니다. 돈을 달라는 것들은 이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 소멸할 거예요. 100%. 이 법원이 네. 딱 심판이 돼가지고 경매를 하면서 깨끗이 돈 관리를 깨끗이 해주는 게 그게 경매예요. 경매를 통해서. 그래서 네. 일단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모여봐. 그다음에 니네 순서대로 만들어준다.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그다음에 낙찰되면 그 돈을 가지고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네. 그 중에 다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 있겠죠. 그럼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네. 팔자소관이다. 더 얘기는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못 그쵸. 받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네. 권리 분석을 하면 후순위들은 알아요. 자기가 돈 못 받는다는, 네.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를 그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권리를 인수를 하고 어떤 권리를 또 소멸을 시키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네. 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보면 이제 봅시다. 소멸되는 거. 인수주의, 소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수주의는 그냥 제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업고 네. 다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그 소멸되는 거 없애는 것부터 좀 없애자고요. 네. 말소 기준 권리가 일단 최선순위 저당권이라고 합시다. 최선순위 저당권인데 그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으면 니는 다 없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없어져 그거예요. 그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저당권이라고 가정을 했죠. 네. 늦은 임차권,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 너희들도 다 없어져. 그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가등기나 환매 등기 이런 것도 다 이것도 소멸되는 없어져. 거고요. 가등기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면서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되도록이면 6가지는 외워야 돼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네. 경매 개시, 담보 가등기 이 6개. 전세권은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고. 네네. 그 저당권, 담보 가등기, 가압류, 경매 개시 등기 이거잖아요. 아까 법원에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딱 하고 이제 끝나면 우리도 청산할 겁니다. 네, 네. 그랬거든요. 맞아요. 돈 달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돈 달라는 것들은 다 경매 과정을 통해서 다 사라져요. 그러나 부득이 인수가 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그걸 어떡합니까? 들고 가야죠. 이거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들고 가야 책임져야죠. 네. 그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가처분, 소유권 이전 가등기 어떡합니까? 들고 가야죠. 그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것은 우리 등기부 등본은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그 집을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잡은 건 없고 그냥 유치권 행사 중 이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가 낙찰을 받든 관심 없이 내 돈 내놔잖아요. 결국은 경매를 받은 사람은 네. 낙찰을 받은 사람은 이 유치권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싸게 입찰을 해야 돼요. 네. 어차피 얘네들 돈 줘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치권은 이제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거는 우리 이제 등기부 등본 안에 있는 얘기만 우선 좀 하자고요. 그래서 네. 요약을 한번 딱 해보면 뭐냐면은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 그 밑으로는 없어지더라 원칙적으로. 그 위로는 그냥 떠안는다 네, 이런 네. 거고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는 권리.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상관없이 법원 앞에서 약속했어요. 깨끗이 청산하고 끝낸다. 돈을 받든 못 받든. 그러나 선순위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순위는 어떻게 들고 가야죠. 인수 그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내용이죠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가등기, 가처분, 그리고 전세권, 임차권 요 정도로 이제 요약이 네,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가등기부터 하나씩 그럼 자세하게 그렇죠, 볼까요? 그렇죠. 네. 그 4개, 왜 4개를 예를 들었냐면 네. 걔네들이 조금 이제 문제를 말소 기준 권리로 우리는 접근을 하는데 걔네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 그럼-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하는 소지가 거예요. 있기 때문에. 네. 말이 어려워요. 가등기, 가처분. 그러나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순위 보전이에요. 내가 집을 사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잔금 청산을 1년 후에 하고 싶어. 그러나 이 집 찜하고 싶어. 그럼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찜하고 있다가 나중에 돈 갚고 본등기 하면은 순위가 이 가등기 순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순위 보전이고요. 먼저 찜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로 권리관계 변동 가능성을 경고하는 거죠. 그렇죠? 가등기 있으면 나중에 누가 본등기 치고 이 집을 갖고 가는구나. 가등기가 알 수가 있는 본등기로 거죠. 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뭐 자체만은 효력이었고 오로지 순위 보존의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아하. 이 가등기는 다 거의 이거였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이런 걸 잘 활용해요. 요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 아까 그 말소 기준 권리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 저당권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예, 저당권. 네, 이게 마치 저당권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슷한 제가 집이 개념이라고 10억 있습니다. 해주셨군요. 네, 집이 10억 있어요, 앵커님. 네. 근데 내가 앵커님한테 2억 빌려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앵커님이 그래? 2억 빌려줄 테니 당신 집 저당 잡아 나한테. 네. 그럴 거 아니야. 저도 뭐 그게 이거 해야 일반적인 되는데.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앵커님 갑자기 그러는 거야. 네. 2억 빌려줄 테니 네 10억짜리 그거 내가 가등기를 할게. 제가요. 가등기? 뭐죠? 아니 나중에 2억 갚아 내가. 그럼 풀어줄게. 일단 말소해 가등기 줄게. 하자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등기를 해놓는 거죠. 네. 근데 항상 이 사람은 거짓말 안 해. 돈이 거짓말하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그걸 돼요? 본등기를 해버려요. 아하. 본등기를 해보면 그냥 깔끔히 앵커님 거야. 그럼 10억짜리. 그 10억 집이 다 제 거가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다. 그쵸? 그러네요. 8억이 있는데요. 2억 빌려놓고 차액이. 10억
걸 갖고 가. 와. A 날. 그럼 제가 이렇게 되는 완전히 거죠. 이득인 거잖아요. 그 이득은 이득인데 앞에 두 글자가 붙어요. 부당이득. 부당이득.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국가가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좀 찝찝하게 하는 예, 예. 8억씩이나 남겨서. 이 가등기에 담보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 그 8억은 그 차액은 청산해 줘. 아하. 그러면 네 거 해줄게. 원래 자금만 가져가면 청산해 되는 줘.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그 8억 그 차액을 이제 네.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지불해야만이 온전한 이제 등기가 된다. 이게 이제 담보 가등기인데 네. 여기에 가등기가 아까 성격이 뭐였어요? 얘는 목적이 그냥 순위 보죠. 그냥 요거는 순위 부존이고 네. 소유권이죠. 요 담보 가등기는 잠시 이 저당권처럼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돈 갚으면은 다시 다시. 말소해주고 이러려고. 그래서 그 가등기의 모습은 저당권과 유사해. 아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돈 거의 같은 개념으로 돈으로 보셔서 저당 이해하면 잡아놓은 되네요. 거야 그냥.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보 네. 가등기도 아까 말소 기준 권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돈을 요하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담보 가등기 나오면 그냥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개념이다. 배웠네요. 우리 하나. 법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가처분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에서 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박사님? 가처분은요? 가처분은 이제 그 가등기라는 게 이제 있는데 한번 제가 예제를 한번 보고 가처분을 들으면 또 더 쉽게 이해가 갈 것 그럴까요? 같아요. 네, 네. 예제를 한번 보죠. 네. 가등기 이제 예제를 보면 이런 거죠. 가등기 사례가 이제 저 위에 담보 가등기라고 있어 1억 원.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은 가처분을 갖고 있고 C라는 사람은 전세권 2억 갖고 있고 D라는 사람은 경매 등기 2억, E는 임차권 2억 이렇게 돼 있어요. 날짜는 차례대로 나와 있고요. 네, 차례대로.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네.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담보 가등기 해당되죠. 해당되죠. 가처분은 없었고 네. 전세권은 해당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아, 그래요? 배당 요구하면 되는 거고 아, 배당. 배당 요구 별 얘기 없으니까 아니야. 아니고. 그렇게 보고 경매 개시 등기 해당되고 경매를 네. 왜 개시했어?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임차인은 아니다. 이렇게 두 개는 되네. 그러면 담보 가등기 경매 등기 중에 등기. 빠른 거 어느 거? 저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쟤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다 죽어. 다소멸. 다 소멸 이렇게 되는 다소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가처분이 들어가서 좀 제가 찝찝한데 왜냐하면 가처분이 제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음에 가처분 얘기를 좀 할래요. 원칙적으로 네. 가처분은 소멸이긴 한데 그럼 가처분 얘기 어떻게 한번 처리돼요? 해보죠. 바로 갈까요? 이게 네. 뭐냐면은 이게 아주 가압류하고 비슷해. 장래 채권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현 상태로 그냥 이렇게 묶어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네. 이거 팔거나 누구한테 주지 마. 안 돼. 보전 처분을 해놓은 거예요. 딱, 그런 측면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똑같은데 네.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 보전이고 가처분은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 보전. 돈이냐 행위냐 이 차이. 돈이냐 행위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가처분 등기에 이제 권리 네. 분석을 하면은 가처분은 대개 뭐냐면 소송이야, 소송. 피보전 권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을 경고하는 거예요. 가처분이 갑구에 딱 떴다라고 하면 이거 소송 안 되면 일어나겠네. 바로 소송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이 있는데 그 저기 앵커님한테 팔았어. 제가 사기를 쳤어. 그러면 앵커님이 어이구 그거 내놔도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송을 건다고요. 네, 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처분을 합니다. 그거 움직이지 못하게. 네, 그게 네. 바로 등기등본에 갑구에 나타나는 거죠. 가처분을 그 하고 나서. 그리고 등기등본에 그걸 왜 올리냐면 사람들아 그걸 봐라. 지금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을 표기하기 위해서 되는 그렇죠. 거군요. 혹시 등기부 등본에. 당신이 뭐 경매를 받든 뭐 하든 이 상황을 고려해서 받아라. 아하. 당신 뺏길 수 있어? 명시돼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잖아요. 뺏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매우 좀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가처분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결과 경매 효력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하거나 네. 제가 그냥 걸었는데 아이고 별거 말도 아닌 안 것 돼. 같아. 뭐 이렇게 끝나거나 네. 아니면 우려할 상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입찰을 하셔도 좋은데 네. 만약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시죠. 가처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선순위가 됐든 후순위가 됐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선순위는 뭐 당연히 인수고 후순위도 인수 아니네라고 말소를 해버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후순위 때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후순위라도 법원 판결이 나면 법원 판결이 난 거죠. 뒤집혀지는 그죠? 거니까. 거기 뭐
저당권보다도 그 늦다고 해가지고 네. 소송을 하다 맙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죠. 이거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가처분 때문에. 그러니까 가처분은 가장 강력한 지금 소유권 소송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거 여기다 공시를 할게. 니네 뭐 함부로 이거 살고 할 때 사고 팔고 또 경매하고 할 때 네. 조심해.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처분을 할 때 항상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네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나토미로 저희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도와드리면서 자세하게 전세권에 대해서 봐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또 저희가 권리 분석의 관점에서도 권리 전세권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떨까요? 전세권은? 네. 전세권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살펴봤어요.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세권 소멸 시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걸 이거가 이제 전세권인데 이건 다 아시는 부분이죠. 우리 민법상 이렇게 네. 쭉 나오면서 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네. 더 안 하고 핵심적인 거 용익물권적 승계 용익물권이라는 건 내가 쓰는 거예요. 사용수익하는 거. 내가 써도 좋고 네. 아니면 담보물권적 성직. 담보물권에는 처분해가지고 돈을 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전세권은 경매권도 있어요. 돈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이 경매를 신청했으면 내가 거기 신고해가지고 나도 돈 줘라고 방법이 배당 요구도 할 수도 다양하네요.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꽃놀이 패다 뭐 네, 이렇게도 네.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권 넘어갔고 그럼 저희가 임차권이 조금 복잡했던 것 같아요, 박사님. 네, 근데 요거는 권리 분석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번에는 임차권을 한번 볼까요? 네. 임차권요. 네. 예제가 좀 몇 개 있는데 예제가 그냥 스킵이 돼 버렸네요. 임차권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예전에 많이 공부를 했죠. 네. 했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좀 떠야죠. 임차권. 네, 임차권 관련해서 좀 볼까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뭐 전세권이 약간 스킵이 됐긴 했습니다만 주임법하고 상임법 저희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조금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그러면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그 예제 전세권의 그 예제는 뭐냐면은 네. 전세권이 이제 맨 위에 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전세권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용익물권적 성격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은 선순위 전세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 선순위에 전세권 있다. 그냥 들고 가야죠. 네.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간다는 얘기는 그 전세권을 고려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4억, 감정평가 4억이다. 네. 그럼 4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거 1억짜리가 있다면 3억에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경매 사건의 신청 채권자도 아닌 경우 배당 요구도 안 했잖아요. 안 나 했어요? 여기서 살래. 네. 그다음에 얘는 경매 사건도 신청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안 했어.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 무조건 인수예요. 후순위 전세권이면 뭐 당연히 아까 말소기준 원리에서 소멸하고 그냥 소멸되는 그다음에 거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나 네. 무슨 얘기예요? 나도 돈 줘 이제는. 나도 돈 이제 얘기가 참석할래. 들어가는 거죠? 이거죠. 네. 하거나 경매 사건에 자기가 직접 채권자가 된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신청했다는 얘기는 내 돈 내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는 선순위가 됐든 후순위가 됐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일은 경매에서 다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선순위 전세권. 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도 않고 네. 그다음에 경매 사건의 신청 채권자도 아닌 경우는 이제 그때는 인수한다. 네. 요거는 이제 전세권이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이거죠. 네. 전세권이 이제 자 여기 봅시다. 말소기준 권리를 우리 찾아내자고요. 항상 이거 딱 보면 말소기준 권리가 어느 거지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세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압류는 확실히 맞죠. 말소기준 맞아요. 권리. 네. 가처분 아니고. 아니고. 그다음에 경매 등기, 들어가고요. 개시 등기 맞죠. 네. 담보가 등기 맞는데 세 개 중에 네. 가장 빠른 말소기준 권리는 전세권. 가압류 저거네요. 가압류. 그러면 그 밑으로 다 없어져라. 그 얘기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전세권 2억이 처음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네. 그때 전세권은 뭡니까? 그때는 말소 기준 권리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도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본인 전세권부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요거를 안 했다 그러면 인수죠. 가압류 2억 원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소멸하기도 하고 인수하기도 하고 그 차이가 있는 아주 독특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주임법하고 상임법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 조금 있나요?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뭐 그 통합해서 봐도 뭐 될 것 같아요. 네, 네. 주임법 상임법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간단히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주임법 상임법 한번 봅시다. 주택임대법, 상가임대법, 네. 주임법, 상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번 뭐 간단히 이제 요약해서 보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저번에 많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대항력은 점유하고 주민등록하고 그러면 이제 물권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까지 맞춰야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점유를 하고 주민은 아니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네. 그러면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고 비슷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거죠. 똑같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갱신요구 이건 저번 시간에 다 이제 궁중족발 얘기하면서 다 말씀드렸고요. 핵심이 뭐냐면 최우선 변제권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주임법과 네. 상임법에 있어서 가장 어떤 좀 독특한 제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물권적인 성격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순위에 굴하지 않고 네. 순위에 상관없이 그냥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세 개를 엔드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뭐냐?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돼야 돼요.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항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대항력 유지는 두 가지잖아요. 사업자 등록 하거나 점유하고 하거나. 네. 하고 점유하고 네. 그다음에 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면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해야지 달라고. 그래서 경매할 때 보면은 어느 시점까지 신고해 그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이제 배당 요구 종기라고 그러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나 이거 있어요라고 배당 요구를 하면은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됩니다. 가다면 최우선 변제권의 그 금액을 좀 보면 네.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 경매에서 순위와 상관없이 저게 무슨 말이죠? 순위 그러니까 유일하게 최우선 하는 말이에요. 순위와 변제권이죠. 상관없이 네. 우리 물건은 순위 싸움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무조건 이거를 보장해 준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내가 소액 보증금으로 전세로 1억 1천만 원 이하인데 들어가 있다면은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저 금액을 최우선 변제가? 변제받을 수가 있다. 네네. 최우선적으로. 물론 아까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맞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뭐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순위와 상관없이 똑같이 이제 하는데 얘네는 저기 보호 대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건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환산 보증금이라는 걸 구해요. 보증금 플러스 100 곱하기 월세 해갖고 환산 보증금이라는 걸 구해서 9억 원 이하면은 소액 임대차를 상가 임대차의 네. 법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6,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2,200만 원까지 보장을 변제를 해주고. 해준다. 네. 이것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사례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선순위 임차권 사례를 조금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더 볼까요? 예, 자, 요것은 이제 뭐 딱 그 예는 아닌데 네. 우선 쉬운 것부터 봐야 하기 때문에 보죠. 1월 2일 날 임차인 일단 날짜가 선순위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우리 딱 보고 여기서 그걸 찾아내야 돼. 말소기준 권리.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근저당, 근저당. 가압류, 네. 경매 등기, 네. 전세권은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배당을 딱 요구하냐, 해당이 안 돼요. 하냐에 그러면 따라서. 말소기준 권리는 항상 이 중에서 가장 선순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맞아요. 근저당이네, 3억. 그럼 자기부터 해서 다 소멸되는 소멸해버리는 거죠. 끝나네. 그러면은 저 임차인이 만약에 요구를 했어요. 임차인은 그냥 앉아 있든지 아니면 돈을 들고 나가고 싶으면 요구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빵빵하네요. 전입했고 점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했습니다. 보증금 1억이에요. 그런데 그게 요구를 해서 전부 배당을 받았으면 아니 돈 받았으면 끝나야지. 우리는 돈 받으면 다 끝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요구를 안 했어 그냥. 요구를 안 하는 것도 본인 마음이에요. 더 있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반반 받았어. 그러면 다 변제받기 전까지 나갈 수 없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건 당연히 이제 인수하는 거고 인수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낙찰받는 사람이 나중에 그걸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해줘야 하니까. 그거를 네. 고려해서 입찰을 하라 이거에 경매할 때 그런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쭉
종합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종합적인 사례를 한번 좀 살펴주세요. 네네네. 이게 이제 종합 사례가 이제 뭐냐면 조금 복잡해진 듯 하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은데. 임차인이 둘 있네요. 네. 선순위 임차인. 자, 우리 말소기준 권리 어떻게 한다고요? 가압류 해당되네요. 전세권도 해당될 수 있고, 안될 수도 가압류, 있고. 전세권 다. 해당되죠. 그러면 가장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는 이거네요. 3월 5일자. 그래 밑으로는 다 없어진다. 다 소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허. 자, 근데 네. 없어지는데 예, 개 중에는 누가 뭐 돈을 좀 받고 안 받고 하겠죠. 못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법원에서? 너 팔자야.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네. 더 받을 수도 없죠. 어차피 없죠. 받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된 금액 속에서 한정돼 나눠주는 있기 거예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고 순위를 잘해야죠, 따지는 그러니까 거죠. 권리 분석을. 그래서 딱 보면은 항상 임차인들이 가장 무섭죠. 딱 먼저 와 있습니다. 그런데 A 임차인을 보니까 대항력은 있네요. 전입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찍었다는 의미는 나는 우선 변제에는 끼지를 않겠다. 뭐 그 얘기네요. 끼지 않겠다는 확정일자 안 얘기는 받으셨어요? 난 배당 필요 없어. 그냥 있을래. 있을래는 뭐야? 인수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 B는 뭐냐면은 전입, 점유, 확정일자 다 있네요. 보증금 1억. 확정일자까지 받으셨어요? 네. 그래갖고 네. 이제 1억 배당 받을 수 있고 지금 배당이 5억이라고 했어요. 네. 1억 배당을 받고 자, 그다음에 이제 4억 남았네요. 4억은 어떻게 돼요? 밑에 돈 받을 사람이 줄줄이 있죠.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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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이게 다 합치면은 10억, 16억, 16억이에요? 16억이 되네. 16억이에요. 그 16억 중에 얘는 C는 몇 억이에요? 2억. 2억. 16분의 2, 8분의 1. 그러면 4억의 8분의 1은 얼마야? 5천만 원 이렇게 5천만 되네. 원. C도 5천만 원 주고 D도 5천만 원 주고. 자, 왜 그럴까요? 가압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채권자 중에서 자기 지분만큼만 갖고 가요. 전체 중에. 그래서 5천만 원만 갖고 가, 5천만 원만 갖고 가. 3억 남았네. 그죠? 그 다음에는 초울트라 물건이 나오네요. 강력한. 초울트라 물건. 전세권이 딱 나오네요. 와. 물건 중에 물건. 네. 물건은 독식이에요. 3억 남았죠? 2억 다 채워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F 있죠? 네. 돈이 1억밖에 안 남았어. 2억인데요. 1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 끝. 나머지는 그냥 땡. 소멸? 네, 다 못 이렇게 되는 받는.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더 좀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예시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 권리 분석의 주요 사항을 좀 핵심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까요? 서머리. 네.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보죠. 그럴까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하다. 6가지는 좀 암기할 필요가 있다. 네, 외워줄게요. 그 6가지를 알고 있고 6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선순위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그게 말소 기준 권리다. 그래서 6가지 말소 기준 권리 근거해서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 위에는 인수하고 그것과 아래는 소멸하고 모두 이것이 다 이제 소멸.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네.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다음에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똑같았다. 똑같은 게요? 근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왜 위험하냐 하면은 만약에 선순위 앞으로 가등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거를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해버리면 나는 소유권을 놓칠 수도 있네. 그럼 말짱 그래서 화해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보셔라 이거죠. 이걸 그냥 선순위로 가등기가 있어? 이거는 내가 소유권을 놓칠 수도 있네. 그렇게 그거를-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가등기를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담보 가등기는 이제 저당권이니까 다른 개념이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인수하는 경우 낙찰자 소유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 역시 좀 가처분은 이제 법원의 그 소송권이기 때문에 법원 소송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선순위든 후순위든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좀 리스크가 커요, 이것도. 고민을 하면서 받아라. 네. 다만 소송의 영향이 작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때는 입찰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성격이 다 있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점유 계속할 그냥, 수도 있고 네, 배당 안 두 가지 받겠다. 그 꽃놀이패를 다 할 수도 있다. 네. 그게 전세권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주임법 상임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보유하면 사실 보증금 전액 회수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게 이제 그렇도록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확정자를 꼭. 네,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네.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고 네. 그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신청을 한다면 최우선 변제도 가능하다. 요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 이 네 가지 기능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네. 말소 기준 권리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경매에 아마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을 해서 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말하다 시간에서는요.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는 아나토미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